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손 안에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전기차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50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기술 발전의 흐름을 보면 2050년의 미래는 이미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노 기술부터 인공지능, 우주 탐사까지 2050년 우리의 삶을 바꿀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을 향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이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에서 물질을 다루는 기술로 그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 나노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 성분 항균 기능이 있는 섬유, 암 치료에 활용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까지 나노 기술은 이미 조용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나노봇이 우리의 뇌 속에 직접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나노봇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의 뇌와 디지털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각만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원하는 정보를 즉시 머릿속으로 불러올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는 이미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최초로 인간에게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나노 기술과 BCI의 결합이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계산기, 심지어 노트북까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처리가 우리의 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는 일이 모두 생각 하나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효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뇌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보안 문제, 그리고 이 기술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느냐는 불평등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기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능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인 변화는 다음에 소개할 3D 프린팅 기술과 맞물려 우리의 일상을 더욱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노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혁신한다면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도 의료 분야에서 맞춤형 보조기구나 인공뼈를 출력하고 건축 분야에서는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을 프린팅하는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직접 출력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050년에 펼쳐질 3D 프린팅 혁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050년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소형 항공기까지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도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부품의 상당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출력 가능한 소재의 종류와 강도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3D 프린터의 크기와 출력 속도가 개선되면 대형 운송수단도 공장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산업용 3D 프린터가 2050년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질 것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3D 프린팅 파일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유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가구, 생활용품, 의류까지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획일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출력하는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바로 식품 3D 프린팅입니다. 현재도 초콜릿, 파스타, 피자 등을 출력하는 식품 3D 프린터가 존재하지만 2050년에는 영양소를 정밀하게 조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품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저렴한 식품용 3D 프린터가 보급된다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량의 영양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 3D 프린팅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의 맛과 질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술이 얼마나 충실히 재현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 3D 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고 생활하는 방식 전체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음 챕터에서 다룰 의료 분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체 조직과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죽음과 질병이라는 오래된 두려움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팅이 우리의 몸 밖 세계를 바꾼다면 의료 기술의 혁신은 우리 몸 안에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2050년의 의료 분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노화를 늦추고 죽음 자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앞서 살펴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깊이 연결됩니다. BC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인간의 뇌에 저장된 기억, 감정, 사고 패턴 등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저장 장치에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하듯 인간의 의식을 통째로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격 자체가 육체의 소멸 이후에도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를 인간형 로봇이나 다른 생체 매체에 업로드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형태의 영생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뛰어난 과학자들의 지식과 사고방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면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적인 과학자가 수백 년에 걸쳐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인류가 풀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실현되기까지는 철학적, 윤리적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로 복원된 의식이 과연 진정한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식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디지털 존재에게도 인권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등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 법률, 종교, 철학 전반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논쟁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디지털 영생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암을 비롯한 난치병의 정복입니다. 현재도 면역 항암 치료,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 개인 맞춤형 항암제 개발 등 의료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정교해져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나노봇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유전자 교정을 통해 암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뇌 질환들도 BCI 기술과 나노의학의 결합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 의료 시대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역시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 기술의 접근성 불평등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혁신적인 기술은 처음 등장할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동반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2050년에 첨단 의료 기술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도기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늦추는 기술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생물학적 불평등이라는 전례 없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층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의료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인류가 더 넓은 세상을 누비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2050년의 교통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 인류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입니다. 2050년의 교통은 단순히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지구 환경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입니다. 현재 테슬라, 웨이모, 현대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이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여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필요조차 없는 완전 자동화 차량이 도로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고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서로의 움직임을 조율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그 자체로 엄청난 생명구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가져오는 또 다른 혁명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핸들을 잡고 신호등을 응시하는 대신 책을 읽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혹은 그냥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소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율주행차는 매일 최소 1시간의 자유시간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 시간에 달하는 이 시간이 개인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지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로 위의 혁명이 자율주행차라면 도로 아래에서는 하이퍼루프가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전자기 부상 원리를 이용해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KTX로 약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하이퍼루프로는 20분 내외에 주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할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더 이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도 그것이 환경을 파괴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2050년의 모든 교통수단은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자체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로 구동되는 도로, 풍력 발전으로 운영되는 철도,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한 항공기까지 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라이즈입니다. 블루라이즈는 해양열 에너지 변환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업으로
심해와 표층 해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블루라이즈와 같은 기업들이 이 무한한 에너지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태양열, 지열, 해양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된 재생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2050년의 교통은 지구를 살리면서도 인류의 이동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위에서의 이동이 혁신되는 동안 인류의 시선은 점점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로켓, 더 저렴한 발사 비용, 더 대담한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를 지구 밖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050년의 교통은 도로와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위의 교통이 혁신되는 동안 인류의 시선은 이미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꿈꿔왔던 우주 여행이 2050년에는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라는 두 거대한 민간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이미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상용화하며 우주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1kg의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데 수억 원이 들었지만 스페이스X의 팰컨 9과 스타쉽 로켓의 등장으로 그 비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역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 상품을 이미 출시했으며 달 착륙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은 우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2050년에는 달 여행이 오늘날의 장거리 해외여행과 비슷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달 표면에 건설된 기지에서 숙박하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달에서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우주 관광 상품이 등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성 여행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지구에서 화성까지 약 7개월이 걸리지만 2050년에는 핵 추진 로켓이나 이온 추진 기술의 발전으로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2050년까지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붉은 행성 위에 인류의 두 번째 보금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의 의미는 단순한 관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화성과 달에는 지구에서는 희귀한 헬륨-3, 히토류 등 귀중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채굴하여 지구로 가져온다면 에너지 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소행성 충돌, 핵전쟁 등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비하여 다른 행성에 인류의 생존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달과 화성의 식민지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백업 드라이브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접근성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초기 우주 관광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쌀 것이며 적어도 초반에는 극소수의 초부 유층만이 우주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상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2050년 초반의 화성 여행 비용이 얼마나 천문학적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용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극소수만 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된 것처럼 우주여행도 결국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여정 속에서 정작 지구에서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을 기술이 조용히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일상을 재편하고 있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 지구에서는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2050년의 인공지능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2050년의 인공지능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이전에 인공지능이 인간 뇌의 처리 능력을 완전히 능가하는 시점, 즉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간의 뇌는 초당 약 1경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 칩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체스, 바둑, 의료 진단, 법률 문서 분석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최고의 인간 전문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창의성이 필요한 예술, 음악 작곡, 소설 창작까지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노동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가량이 향후 수십 년 안에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물론이고 회계사, 법률가, 의사, 기자와 같이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직종들도 인공지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은 이미 로봇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물류, 배송, 요식업, 금융, 의료 서비스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암울한 미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지만 결국 기계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감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종들이 새롭게 부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가 미리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2050년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이동하는 경로, 소비하는 콘텐츠까지 모든 행동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에 관한 문제는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중 우리가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느냐를 결정하는 교육입니다. 일자리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는 세상에서 교육 역시 그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세상에서 교육은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2050년의 교육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칠판 앞에 선생님이 서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치는 풍경은 박물관 속 사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2050년에는 완전한 디지털 학교가 일반적인 교육 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카페에서 혹은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70% 이상이 온라인 학위 과정에 등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교육이 특정 국가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교육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학생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를 듣고 동시에 핀란드의 교육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콘텐츠의 전달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 시스템은 각 학생의 학습 속도, 이해 수준, 관심 분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속도로 배우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맞춤형 교육 과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더 쉬운 예시와 반복 학습을 제공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학생에게는 심화 과정을 즉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이 강의, 질의응답, 과제 채점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사는 인간 교사와 달리 24시간 365일 언제든 학생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감정적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를 단 몇 초 만에 채점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 교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인공지능이 담당하더라도 학생의 정서적 성장을 돕고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도 교육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고대 로마의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물 수업에서는 실제 해부 실습 대신 가상의 인체를 3차원으로 탐험하며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로 배우는 것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것의 차이는 학습 효과에 있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2050년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지식 업무를 처리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재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한 인류가 일상을 보내게 될 공간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공간, 바로 메타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면 메타버스는 그 경계를 아예 지워버릴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2050년에는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를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도 머지않아 달라질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게임이나 가상현실 콘텐츠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거대한 디지털 세계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현실입니다. 2050년에는 이 디지털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해져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심지어 미각까지 재현하는 오감 메타버스가 구현될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악수를 나누면 실제로 손의 감촉이 느껴지고 가상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맛과 향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쇼핑 방식의 혁신입니다. 2050년에는 굳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가 직접 옷을 입어보고 가구를 내 방에 배치해보고 자동차를 시승해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화면으로 이미지를 보는 현재의 온라인 쇼핑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소비자는 실제로 매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집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기업들은 물리적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 없이 전 세계 고객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그 장소를 완벽하게 재현한 가상 공간을 방문하면 됩니다. 실제 여행지의 날씨, 소음, 냄새, 온도까지 그대로 재현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여행의 감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여행을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업무 환경도 메타버스로 옮겨갈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현재에도 화상회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오피스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동료들이 가상회의실에 모여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함께 적고 프로젝트 모형을 3차원으로 함께 살펴보고 회의 후 가상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물리적 거리가 협업의 장벽이 되지 않는 진정한 글로벌 업무 환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확산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 세계가 현실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수록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 많이 연결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상 공간이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건강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2050년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쇼핑하고 여행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경험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갈 것입니다. 현금 없는 세상, 디지털 화폐가 지배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가 메타버스와 함께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돈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2050년에는 지갑 속 현금은 물론 플라스틱 카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인 스웨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로 대부분의 결제를 처리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50년의 완전한 디지털 화폐 시대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50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가 기존의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송금, 대출,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개인의 소비 패턴과 재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금융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도, 은행 창구에 줄을 설 필요도 없어집니다. 탈중앙화 금융의 확산은 전 세계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은행 계좌조차 없는 금융 소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누구든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농부도 동남아시아의 소상공인도 세계 금융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되면서 소비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2050년에는 우리가 직접 장을 보러 갈 필요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실이 내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물품을 자동으로 주문하며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까지 제안해주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잔량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소를 예약하듯 우리 집의 모든 소비재는 스스로 필요를 감지하고 알아서 보충될 것입니다. 우유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트에 달려가는 번거로움은 2050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시대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역시 그 변화의 흐름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2050년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거주자의 삶 전체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조명, 스마트 온도 조절기 등 다양한 스마트 홈 기기들이 보급되고 있지만 2050년의 스마트 홈은 이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50년의 스마트홈은 거주자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초정밀 센서와 인공지능이 거주자의 체온, 심박수, 표정,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분석하여 현재의 기분과 상태를 파악합니다. 피곤함이 감지되면 조명을 자동으로 낮추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며,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아로마 향기를 내뿜고 실내 온도를 최적화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연결까지 스스로 처리할 것입니다. 집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방식도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2050년에는 벽에 걸린 평면 텔레비전 대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원하는 순간 음성 한마디로 허공에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을 띄우고 영화 속 장면이 거실 한가운데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나노 기술과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결합되면 리모컨은 물론 음성 명령조차 필요 없어집니다. 보고 싶은 채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화면이 바뀌고 볼륨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소리가 커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스마트 홈의 에너지 관리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집 자체가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와 연결되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자립주택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남은 에너지는 이웃과 공유하거나 전력망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집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능동적인 경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50년의 스마트홈은 거주자의 삶을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진화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노 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재생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된 이 공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들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낼 2050년의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혁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노 기술부터 스마트홈까지 2050년의 세상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제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나노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우주 탐사 모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연구실과 기업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스마트폰의 존재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50년의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기술들이 그때가 되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도, 아무리 편리한 스마트홈도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2050년의 세상이 기술적으로만 앞선 세상이 아니라 더 공평하고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2050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기대되는 기술은 무엇인지, 혹은 가장 걱정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